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오늘 거? 저번 주 것도 갖고 오셨죠? 저번 주에 어디 할 차례냐면, 오늘 하는 이제 감정평가죠. 감정평가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일단은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저번 주에 어디 할 차례냐면, 저번 주에 468페이지 할 차례 맞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정평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지금 공부하시는데 감정평가사가 따로 있잖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해서, 자, 오늘 하루에 이제 감정평가 다 끝내기 좀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하면은,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가시면은 46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5로 가시면은, 페이지 적어 드릴게요. 465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평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평가의 분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복습한 차원으로 간다면, 공적 기관이 평가하면 공적이죠. 근데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을 받은 개인이 평가하면 공적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 법원의 경매 평가는 임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었어요. 필수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오늘 나갈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468로 가시면은 제목이 그 개별 독립 부분 일괄 구분해서 개별 평가라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온 부분은 무조건 떠요. 감정 평가. 그래서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 문제는 거의 100%가 나옵니다. 요 규칙.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 학계로는 법이에요. 저는 과목이 학문이에요. 법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법조항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가량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 다 염두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찍어드리는 게 괜찮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일단 6문제 정도를 접근하실 때 이게 3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부한 것만큼 이렇게 잘 나오진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맞힐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고 넘겨보세요. 페이지 485페이지, 485로 가시면 485로 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됩니다. 99%인데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아직은 안 들어갔지만 평가사가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13가지 원칙인데 오늘 그걸 다 하지 못하고 2가지를 이제 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겨보시면은 이 안에서도 저 찍어드릴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88로 한번 가보세요. 488로 가시면 밑에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적합의 원칙. 찾았습니까? 여기에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적합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적합하고 균형의 원칙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493으로 한번 가보세요. 493으로 가시면 거기 오른쪽에 균형의 원칙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2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2문제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 이제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갖고고, 그 다음에 우리가 503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503페이지로 가시면 50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502페이지 나와 있죠. 502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해보세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찾았죠, 그죠?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여기도 무조건 떠요. 무조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뜨는데, 제가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줄여드리면, 뒤에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509페이지 가시면은. 509페이지 가시면은, 그 중간에 조그만 키포인트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여기다가 별표 3개. 무슨 말이냐? 지금 요게 딱 박스로서는 반 페이지도 안 되죠. 근데 이게 99%가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그죠? 그럼 무슨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 하라는 대로.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519페이지로 가시면은 오늘 다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전체적인 틀을 보라는 얘기예요. 516으로 가시면, 찍어드리면 516으로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래서 따라서 3방식, 7방법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3방식, 7방법이 있는데 이 3방식, 7방법이 난이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면 3방식이라는 건 몇 개의 방식이 있다는 거고요. 7방법은 몇 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그래서 여기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만 요즘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숙한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공부한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갈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박스 친 거 보고 계시죠? 요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걸로 이제 갈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55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56 가시면은 556에 보시면은 그 지금 위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사항이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100% 시험을 합니다. 100%.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물건별 감정평가는 얘도 이제 가성비가 참 좋아요. 이따가 이제 문제를 하나 맞힐 텐데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감칙에 나와 있는 요 우리가 물건별 감정평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금만 여러분들 제 강의만 들으시면은 한 1시간, 2시간만 잡으면 한 문제 정도 맞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트가 넘기시면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575로 가시면은 페이지 57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100%로 적어놓으십시오. 100%. 그래서 100%인데 문제 비중은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근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인데 그래도 여기가 가격 공시제도라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격을 공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요새 듣는 게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주택도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전수조사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나? 공동주택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 들으셨나? 공시가격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시가격.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감정평가를 처음 배우시더라도 우리가 이제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별표 친데 잘 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 이름 석자 딱 걸고 한 4문제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 강의를 좀 계속 반복해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제 강의만 듣고 여기는 맞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감정평가사 제도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시험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고시예요, 고시. 그죠? 염두에 난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그 주말도 요새 강의를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체질이었었는데 이 신림동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감정평가를. 근데 굉장히 고시여서 1차는 객관식인데 2차는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난 게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맞출 수 있게 한 6문제 나오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 번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건 그냥요 법이에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이론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시제도라는 게 있었죠. 여기가 거의 100% 나옵니다. 100%. 그러니까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자.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증 땄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걸로 가야지.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데 다 갈 거야. 가는데 여길 위주로 가지는 거지. 오케이? 자, 할게요. 그러면은 어디 할 차례지? 페이지 가시면은 저번 시간에 어디 할 차례냐면 감정평가 분류할 차례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천천히 넘겨드리면 아마도 468페이지 할 차례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468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자, 아까 감정평가의 분류에서는 지금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5번 자, 따라서 개별평가 독립평가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해드리고 따라서 부분평가 일괄이라는 단어가 있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 세 가지만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자, 우리나라는 그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평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중개사법에서 어려운 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건 맞아요? 달라요. 그럼 이건 원칙이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잡으시면 돼. 독립은 안 나오니까 하지 마.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외는 자, 따라보세요. 일괄평가.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구분평가.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부분평가.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바꿔내는데 가장 강력한 건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그죠? 그럼 우리 갈게.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복합부동산은 원래 토지와 건물은 그냥요 별도 등기를 해요. 다른 부동산으로 보죠. 그럼 둘 이상의 물건이라도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용서상 불가분의 관계니까 일체로 거래되니까 따라서 일괄평가고 아까 얘랑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를 구분. 뭘 구분? 가치를 구분해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의 필지에 보통 그 전면과 후면이 가치가 달라요. 보통 우리가 봐봐. 이 전면은 도로 옆에 있으니까 보통 주거지가 낫겠어요? 상업지가 낫겠어요? 상업지가 낫고 뒤에 후면은 주거지로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전면과 후면이 그냥 다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가치를 달리한다 나오면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고 여러분들 왜 토지 수용 시 보상평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만약에 도로로 딱 걸렸어. 여기가 땅이 갑돌이 땅인데 그러면은 이 도로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부분만 토지를 수용해야 되죠. 그럼 따라서 일부분 가치를 달리해요? 일부분이에요. 요건 일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요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은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이죠. 그래서 갈게요. 제가 체크하는 데만 가세요. 동그라미 1번 개별평가 있어요? 어떤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개별.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밑줄 쳐보세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개별이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독립은 안 나와. 독립은 내가 나중에 해줄 테니까 제껴. 1번 감정평가니까 밑에 부분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자, 부분평가란 전체 물건 중 그냥입니까? 두 번째 줄 밑줄 쳐보세요.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에 일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원래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 물건에 따라서 일부분. 그럼 그건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부분. 그래서
감정평가할 특수한 목적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부분평가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 밑에 일괄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일괄은 원래 개별로 하에 하나,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의 상호간에 자, 용도상 값에 불가분의 관계. 그럼 합치니까 무슨 평가할 수 있어? 일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복합부동산이 일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이 아파트와 같은 복합부동산을 대지와 건물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하고, 구분이라는 거는 기업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시험제 나오는데, 한 개의 대상 물건에도 따라서 가치를 달리. 그럼 가치를 달리 한다는 거는 요거는 부분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구분이죠. 그래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서의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디귿번에 제가 한 개의 토지가 전면이 상업, 후면이 주거일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그럼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 나오면 이건 부분이에요? 이건 구분이에요? 구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면 무슨 평가다? 구분 평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7번 문제 풀어보세요. 7번. 당연히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7번 가볼게요. 7번 찾으셨어?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가치를 달리하는 거요? 일부분이에요. 그럼 구분이에요? 부분이야? 부분 평가가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내가 7번이 나와, 7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다 쓸데없고, 넘기시면은 가격 이론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보고 갈게요. 그래서 475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475. 475로 가시면은 밑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얘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자주 출제되는 A는 아니어서 족보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와. 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치와 가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 그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하거든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표시한다. 자, 그러면은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이 매겨지죠. 그럼 가치가 높으면 그냥요 가격도 높아요. 높죠. 따라서 비례관계. 그러면은 일단 박스에 보시면 가격부터 보세요. 가격.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 그럼 실거래가는 그냥이야 거래가 됐어. 그럼 한 달 전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럼 따라서 과거의 값.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이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얼마예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20억으로 거래했대.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죠. 그럼 과거로 매겨졌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개사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려요. 근데 이게 3년 후에 뚫린대요. 그럼 지금 가치가 안 올라가겠어요?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장래. 그럼 장래가 미래니까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버려요. 매기는 것은 평가사거든요. 그러면은 자,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딱 하나인데 이 가치를 매기는 게 개인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가치는 하나겠어요? 많겠어요? 그럼 객관적이겠어요? 다 주관적이겠어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데 우리가 실거래가로 됐다는 거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겨진 거죠. 그래서 이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다. 가볼게요. 자, 그럼 편안하게 들으셔서 여러분이 중개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문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가격, 실거래가를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에서 매수인과 매도 간에 실제 지불된 금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격은 현재 값이다, 과거의 값이다.
중개사가 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지만 가치는 하나예요? 많아요? 많죠? 그럼 가치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형성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데 3번의 별표. 장래 편익을 무슨 가치로 환원했어요? 현재 가치.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현재 값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다원적 개념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좌측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의 1번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파란 색깔 위주로 기억. 가격은 재화의 가치를 화폐의 단위로 표현한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얘가 아까 1,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럼 가격의 재화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세요. 제가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추상적이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에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체적으로 객관적, 구체적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 가격의 기초에는 누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가치. 그럼 아까 제가 비례관계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나왔는데,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다, 이건 비례다? 비례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뭐지인데, 디귿번에 보시면 화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게 인플레를 많이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자,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싸져요? 물가가 비싸져요? 그럼 내가 1,000원에 2개 사 먹는데 하나밖에 못 사 먹죠.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화폐 가치와 부동산의 가격은 자, 따라서 반비례 관계. 그럼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그럼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화폐 가치와 가격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리을번에 대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네 문제인데, 자, 가치와 가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오래 가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치가 비싸고 가격이 싸게 나오면 우리가 급매물이나 경매 같은 건 그냥요, 가격이 좀 싸게 나와요. 그럼 수요자들이 안 사겠어요? 수요자들이 사겠어요?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나중에 가치에 회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기는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 괴리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르고. 근데 장기는 그냥요, 일치해지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수요금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 가치로 단기적으로는 괴리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럼 단기는 같아요? 괴리돼 있어요. 일치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자, 프린트 가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 9번에 지금 있어요. 9번을 한번 보세요. 왜 틀어놨는지 좀 지적해 보세요. 지금 9번 보고 계셔요? 수요금의 변동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다르고 장기적으로 가서 일치하죠? 바뀌었나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그 파란 색깔 있죠? 그걸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직 이해가 안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만 강의합니까? 감정평가사도 강의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고 평가사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얘기해 봐요. 실거래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럼 실거래가라는 건 그냥 과거에 거래가 된 거야.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시는 거죠. 맞나요? 근데 평가사는 과거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이 물건을 매기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실질 조사를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여기가 전철역에 3번 출구가 뚫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사람은 누구다? 감정평가사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 전문가고, 과거에 대한 가격이고, 평가사는 가치를 매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475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그럼 1번에 부동산 가치 있어요? 가치? 따라서 가치, 밸류. 그럼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중개사야? 평가사야? 얘기를 해야 다음 넘어가요. 평가사예요? 평가사는 가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 조사를 해야 돼요? 지역 분석해갖고 그 지역을 봐야 되죠? 그러면 장래 전철이 뚫리게 되면 좋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게 들어오면 쾌적성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모이지 않는데 율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가치로 환원한다? 현재 가치죠. 그럼 가치는 무슨 값이다? 현재의 값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치가 전문가예요? 중개사는 가격이에요. 가격은 그냥 해요. 실거래 가격이에요. 오, 잘한다. 화이팅. 아시겠어요? 그럼 과거에 거래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매매 당사자 간의 교환의 대가가 실제 지불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무슨 값이다?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3번에 가시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실거래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실거래가가 딱 정해 있다면 그 가격은 안 바뀌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아까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평가사라고 얘기했죠? 근데 평가사는 제가 제자 중에서 딴지 한 1년 된 평가사와 10년 된 평가사가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요? 달라요. 오케이? 그럼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하나다, 무수히 많다.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실거래가라는 건 일정 시점에서 지금 하나가 실거래가로 거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4번, 부동산 가치는 가격으로 정확하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오차에 따른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래가 전철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가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원칙이 없다, 원칙이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세요. 471자, 우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가치로 원칙으로 가요. 무슨 가치로 간다? 시장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겨보시면은 양가로 3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가치의 다원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치가 하나예요? 많아요? 그러면 원칙이 하나 있겠죠? 그래서 479로 한번 가시면 갑니다. 479로 유도해 볼게요. 가셨어? 그러면 그냥이다? 원칙이 있다. 따라봐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다. 무슨 가치가 원칙이다? 시장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원칙만 있겠어요? 예외도 있겠어요? 그럼 시장 가치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근데 시장 가치가 잘 나옵니다.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시장 가치. 이 시장 가치의 정의가 오늘 제가 프린트된 1번 문제인데 정의를 내려볼게요. 이 시장 가치라는 것은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단어 있나? 지금 479페이지에 양걸 1번에 첫 번째 줄 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시장이 있어요? 박스 쳐보세요. 자, 이게 한정된 시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정된이라는 것은 그냥 거래되는 게 한두 명이 거래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거래돼야 돼요? 그럼 한정된 사람이 아니죠. 그다음에 통상적인 시장. 통상적인 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은 매도자, 매수자가 다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시장이 맞지. 이따가 한정된 시장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따라해보세요. 충분한 기간. 그럼 여러분들 금매로 나온 거는 좀 싸게 나왔죠?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정통한 당사자. 당사자는 따라봐요. 거래 당사자. 그럼 정통한다는 것은 이 시장을 몰라야 돼요. 이 추이를 알아야 돼요. 매도자가 싸게 팔거나 매수자가 비싸게 사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환이라는 자체는 그냥 전문적이 아니라 그냥 전통환이다. 이렇게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신중하고 강요해야 돼요. 자기가 자발적인 거래해야 돼요. 자발적인 거래.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가 좀 미쳐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높다라는 거는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거를 가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왜 실거래가를 우리가 중개사법에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그 가격이 한 번 거래돼야 돼요? 좀 여러 번 거래돼야 돼요? 여러 번 거래돼야지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으로 거래된 게 한 30번 거래됐고 15억으로 거래된 게 딱 한 번 거래됐고 만약에 11억으로 거래된 게 2번 그 다음에 7억으로 거래된 게 3번이라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가격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그냥입니까? 가장 높습니까? 높다는 건 가장 빈번하게 가자는 거죠. 오케이?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아니죠. 평균 낸 게 아니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식기 전에 오늘 프린트 받으셨어요? 1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요. 2개가 틀렸는데 1번이. 자,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인 시장이 맞아요? 이게 유력합니다. 이게 유력해요. 그죠? 그 별표 3개 쳐놔. 한정돼야 돼, 통상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다수가 갖는 게 가장 유력해요. 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시장 가치 보면 이게 통상적이냐 한정된 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까지는 맞죠. 근데 최고 가격이에요? 최고 가격은 아니에요.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잖아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가장 그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지 최고 가격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내가 찍어줄게.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죠? 통상적이야? 한정된 거야? 통상적인 시장이야? 최고 가격이야? 최고 가격은 아니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는 많이 빈번하게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딱 이 두 가지를 갖고 얘들이 물어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러분들 원칙만 있겠어요? 예외도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에 나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규칙을 보여드리면 예외가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로 가자는 거죠. 자, 따라해봐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 시장 가치야, 시장 가치가 아니야. 다른 걸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4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76페이지로 가시면 친절한 학교는 항상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476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무슨 가치가 원칙인데 근데 원칙만 있어 예외도 있어 이외의 가치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봐봐 거기에 의해 보시면 다원적 가치에 내가 하라는 것만 가. 따라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요 세 가지 단어가 있나? 요 세 가지 단어만 시험 문제 바꿔내요. 다른 것들은 안 바꿔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직 잡지 마세요. 잡았자 얘네들이 흔들려. 자, 어떤 가치가 나온다고 불러보세요. 어떤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만 시험 문제 바꿔낸단 말이에요. 지금 보기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왜 이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투자 파트에서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죠? 그럼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주관적 찾으셨어? 그럼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라면 얘는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 찾았죠? 그거 보시면 되고,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되게 쉬워. 글씨를 찾을게. 이 사용 가치는 따라보세요. 사용됐을 때 가치.
어딘지 모르시죠? 내가 찾아드릴게. 사용됐을 때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되게 쉬워. 사용됐을 때 가치는 무슨 가치야? 사용 가치. 맞아요? 교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부동산을 현금과 교환을 해야 되죠. 교환 가치를 따라서 매매되었을 때. 그런 단어가 있나? 다시 할게. 사용됐을 때 나오면 무슨 가치 찍고? 매매됐을 때 나오면 교환 가치 찍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낡은 선풍기를 갖고 있는데 한 5년 된 거예요. 5년 됐으면 많이 지났죠? 그럼 5년 된 걸 내다 팔면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사용 가치로서 내가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주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골동품은 50년 됐어. 사용할 수 있어? 사용할 수는 없어. 없지만 내다 팔면 또 가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골동품 같은 거는 사용 가치가 낮지만 교환 가치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되게 쉬워. 다시 할게. 사용됐을 때 가치는 무슨 가치고? 매매됐을 때 가치는? 그럼 내가 아까 5년 지난 선풍기는 교환 가치는 낮지만 사용 가치가 크죠? 그럼 내가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 가치가 크면 처분하겠어요? 보유하겠어요? 보유하지만 골동품은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매매하게 되면 비싸게 받죠? 그럼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만 잡으세요. 잡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본질이라는 단어 있나요? 별표 하나만 많이 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가치로 하시는 게 나아요. 따라서 가치. 평가사가 매기는 게 가격이었어요? 가치였어요? 가치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좀 체크할게요. 저도 이제 학자다 보니까 좀 믿고 가세요. 밑에 가격의 본질이에요? 가치의 본질이에요? 아까 밸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는 가격의 본질로 나온다? 가치의 본질로 나온다? 그럼 평가사는 가격을 매겨요? 가치를 매겨요? 그러면 장래가 중요하겠죠? 장래 유무형의 미래이익을 할인가치, 현재가치로 할인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 가셨죠? 요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격의 특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478. 478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쳐주시면, 따라봐요. 특징이라는 거는 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볼펜하고 부동산은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볼펜은 남을 빌려줄 수 있지만은 임대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임대료가 나와요. 그럼 교환의 대가만 있어요? 임대료도 나와요. 그럼 사용하면 임료가 나오죠? 가격과 임료가 다 표시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찍어드린다면 동그라미 2번이 나와. 별표. 자, 부동산은 그냥 있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기타 권리의 경제적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가격이다, 가격은 아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니은번의 별표. 이거 찍어줄게. 자, 부동산이 하나가 있으면은 전세권만 있어요? 소유권도 있어요? 그럼 한 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가 형성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그 권리에 대해서 개별적인 게 형성이 안 된다? 형성된다.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요, 오래 가요. 그럼 내가 이거를 농지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택지로 바꿀 수도 있죠? 장기적 형성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을 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중성. 자, 이것도 이제 편안하게 가시면은, 부동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반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도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성이라는 것은, 야, 너는 이중인격자라는 건 성격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격이 2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2가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볼펜이나 집에 있는 주택이나 갑자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어려운 얘기 안 할 테니까 같이 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이 많이 만들죠.
그럼 공급이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죠. 맞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네.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사겠네. 또 가격이 올라가겠네. 밤 새겠다. 따라서 피드백. 그러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그럼 무슨 성이 있다는 거죠?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도 가격이 이중성이 없다, 있다. 있어요. 재화의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결정되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이른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부동산 가격도 가격 이중성이 없다, 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제가 눈도장을 좀 찍고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눈도장을 찍고 오셔서 가격제 원칙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 없겠어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겠어요? 있죠. 그럼 가격의 이중성 때문에 수요 공급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거는 페이지 487페이지 있습니다. 가시면 따라해봐요. 수요 공급의 원칙. 그런 단어가 있나? 평가사가 원칙을 했을 때 가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수요 공급을 따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만 체크해 보세요. 부동산이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 원칙인데 이게 감정평가의 적용에 밑에 리을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그럼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럼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와 관련되는 거는 따라서 수요공급의 원칙.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세요. 그죠? 얘는 이제 거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페이지 482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482로 가시면은 48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서 발생 요인, 형성 요인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딱 치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483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론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실무로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본다고 보세요. 자, 평가사가 먼저 부동산 가치의 우리가 형성 요인부터 봐요. 가치의 형성 요인. 자, 이거를 저랑 처음 보시니까 한번 제목을 볼게요. 483페이지에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84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보세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란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우리가 일반적, 그 다음에 지역적, 개별적인데 아직이 느낌이 안 와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들어가겠습니다. 일반적, 그 다음에 지역적, 개별적이 있는데 이 일반적에 보시면은 박스를 한번 볼게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나요? 이게 일반적 요인이에요. 무슨 요인이다? 일반적. 그러니까 전부 국토공원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사회적은 사회적에다가 인간이라고 적으세요. 인간. 사회적에다 인간. 사회적에다 인간 적으셨어요? 경제적에다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수익. 돈 되는 거야. 경제적은 수익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건 정책이라고 적으세요. 정책. 행정적은 정책이라고 적자. 정책. 자, 그러면은 자,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일반적이라는 것은 전 국토 공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근데 이 지역적과 개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산에 이제 SRT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SRT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뚫리게 되면 따라서 전국. 그럼 일반적 경우는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경제적에
교통체계를 볼 거예요. 이 교통체계의 상태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먼저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따라서 경제적 요인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이 SRT가 지나가게 되면 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대답해봐요. 동탄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그럼 동탄역이 생긴다라는 게 발표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이 동탄역에 있으면 그냥이야 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언더스탠드? 이해 갔어? 그럼 그냥이야 먼저 지역을 봐야 돼. 지역이죠, 그죠? 그럼 A 지역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지역에 동탄역이 지나가면 자 따라서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동탄역에서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내 부동산이 가까이 있다면 내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이건 따라서 개별적 요인. 개별적 요인 찾으셨나?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는 것은 여기 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내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그냥이야 나는 묶였어. 그럼 지역적 요인이 되겠지? 근데 이 어떤 시락을 해도 규제 지역으로 묶인 데가 있고 안 묶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대상 부동산이 규제에서 피해 나갔어. 그럼 따라서 개별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 요인, 기억 볼게. 밑줄 쳐봐. 전국토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니까 SRT가 우리가 한 곳에만 생기는 거야? 전 국토 공간에 생기는 거야?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역적은 그냥이야 그 지역이야. 특정 지역 내에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맞아? 개별적 요인은 그냥이야 대상 부동산이야.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일지개, 어머타임, 일지개. 그럼 세 가지가 형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형성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제 감칙이 나왔었거든요. 원래는 규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이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거든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시장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틀렸는데, 이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제가 규칙을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사경행. 자, 그러면 요게 항상 고정 쪽이에요? 변해요?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가변적이다 나왔었고요. 가변성이다, 유동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연관성이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안 될까요? 관련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여기가 전철이 뚫리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인구가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부동산 수요가 늘어납니까?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서 연관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찍어드린다면 거기 보시면은 키포인트에 사회, 경제,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가 사회적은 뭐라고 적어주려고 그랬어요? 인간. 그럼 뭐와 관련되죠? 다? 인간. 인구도 인간과 관련되죠? 가족 구성, 가구 분리, 도시형 공공시설도 동의하고 교육사회, 사회니까 사회 들어가고 부동산 거래 사회 수익에 대한 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런 거 들어갔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무슨 쪽이야? 사회적이고 경제적은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 뭐 재정 금융인데 내가 찍어줄게. 6번에 교통체계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 그 현관펜 칠해 보세요. 아까 여기 잔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 정책이 바뀌어, 상권이 바뀌어.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가 바뀌면 이것도 경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세부담의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요. 세부담의 상태는, 세부담의 상태라는 것은 들어보시면, 자, 경제활동하는 곳이 그냥이에요? 시장이에요? 시장은 따라서 거래 당사자,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겠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전가시켜요. 그럼 전가시킨다는 건 정부가 했어요? 임대인이 전가시켰어요. 그럼 지네들끼리 경제주체들끼리 전가시킨 거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따라서 세부담, 경제적. 근데 아까 이 행정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정책이 바뀝니까? 이 세자라는 것은 따라서 조세 제도. 그럼 이거는 세부담이에요. 이 세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부담의 상태가 나오면 무슨 적? 경제적. 지네들끼리 세부담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적 요인이라는 5번에 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세제는 따라서 조세 제도.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세제에 대한 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행정적이고, 그 다음에 제도, 규제. 그래서 제도, 규제, 따라서 제도, 계획, 규제, 정책, 세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적 찍으셔야 돼요? 행정적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 요인은 아까 전 국토 공간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죠. 니은뭐 갈게. 자, 이 사경행이라는 것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서로 유기적이에요? 관련이 안 돼요? 관련이 돼요? 그럼 아까 전철이 뚫리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올라가면 규제를 하죠. 항상 안 변한다, 변한다. 디귿에 보시면 항상 변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따라서 지역적 요인. 그럼 지역적 요인은 어떤 개별적인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역이에요. 지역 내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개별적 요인은 그 지역 내 가격입니까? 대상 부동산입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나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다면 이 시장 가치가 아니라 이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 끊기면 안 되니까 이어서 갈게요. 페이지 48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형성 요인을 봤으면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못하죠.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을 알았으면은 평가사가 발생 요인을 봐요. 가치에. 그래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을 보는 거죠. 발생 요인. 발생되는 요인을 봐요.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완전 경쟁이 아니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성립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돼서 이 가치가 매겨지는 발생 요인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처음이니까 그냥 제목 위주로 할게요. 따라해봐요.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네 가지가 있나요? 자,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 부동산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부동산에 대한 유용성. 유용성은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효용성이에요. 효용성은 뭐냐면 들어갈게요. 아까 여기에 내가 주택이 있는데 전철이 뚫리면 우리가 편리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따라서 편리성. 따라서 편리성, 유용성, 편리성이 유용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거용에 이 편리성이 감소하겠어요? 편리성이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주택을 살려고 수요자들이 들이대죠? 같이 가야 되는데 나만 하니까 심심하다.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나죠. 같이 가, 같이. 알겠죠, 그죠? 가끔가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지? 그럼 편리성이 증가하면 그냥이야 아파트 살는 애들이 늘어나.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요? 아이, 개론, 씨.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따라서 발생 요인.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무슨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은 상대적 희소성과 이 네 가지를 따라서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럼 하나만 해야 돼요? 다 만족을 해야 돼요? 다 결합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시에 충족해야 되고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가격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이 있어요? 없단 분은 제가 마스크 쓴 상태에서 랩을 씌웁니다, 얼굴에다가. 그죠? 숨을 못 쉬게 해요. 유용성 있어야 돼.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공기는 유용성만 있어요. 유용성만 있죠. 대답해봐요. 근데 공기는 그냥요, 존재량이 많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격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근데 부동산은 유용성만 있을까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해. 상대적 희소. 절대적 희소야 상대적으로 희소해. 공급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또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서로 충족이 돼야 된다. 네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유효수요. 유효수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가 발생하겠죠. 유효수고. 그래서 유효수까지 이제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 감정평가 시험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따라서 경제적이에요. 왜 경제적이냐? 아까 유용성이 증가하면 그냥이야 수요가 늘어나.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경제적이죠. 그럼 아까 상대적으로 있어가니까 공급이 적었지.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가지가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인데 부동산은 이 이전성까지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볼펜을 옆 사람한테 팔려면요. 그냥 점유이전해서 주문 되면서 야, 너 등기해와라. 그러지 않잖아. 반응이 없네. 근데 부동산은 그냥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냥 넘겨 권리를 이전시켜. 그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도 발생요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권리를 이전시킨다는 것은 경제적이겠어요? 법률적 측면이겠어요? 법률적인 측면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볼게요. 좌측에 유용성이 있어요? 유용성? 그러면 수익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특징에 따라서 쾌적성, 수익성, 생산성, 유형성, 우리한테 용꿀 주는 만족도라는 얘기예요.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효율성 하면 안 돼요. 효율성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건 이용을 잘하니까 효율성이에요? 효용성이에요? 효용성. 그럼 아까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이 전철이 뚫리면 편리성이 증가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죠. 2번 유효수요라는 것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어야 돼요? 욕구도 갖춰야 돼요? 구매력을 갖춰야겠죠? 요거 나왔었고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라는 오른쪽 단어 있어요? 그럼 갈게. 아까 공기는 상대적 희소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데 부동산은 유용성만 있어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 그러니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인간이 소유하고 지는 욕망에 비해서 그 욕망의 충족성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공급은 부증성이라는 얘기 들으셨나? 부증성. 땅이 많아 제한돼 있어.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상대적 희소하다 보니까 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이전성이라는 게 있나? 그다음에 권리의 이전성.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측면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 왔어 이제. 밑에 가시면 이제 가치의 형성 요인의 내용을 이제 볼 텐데 일단 문제 풀고 갈게. 문제. 저번 주 프린트 10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까 공기는요, 유용성은 있는데 상대적 희소성은 없었죠. 그럼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로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상호작용이 돼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마무리 할게요. 483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483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가치 형성 요인에
다음에 성격. 자, 이번에 가변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안 변해요. 항상 끊임없이 변해요. 자, 관련성이란 상호 유기적이라는 관계가 있나? 그럼 아까 전철이 뚫리면 그 지역이 인구가 안 늘어나 사회적인 영향을 주네. 인구가 늘어나면 집값이 막 오르네. 투기가 발생하네. 정부가 행정적인 걸 하겠네. 그럼 서로 독립적이야, 서로 유기적이야.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읽어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가치 발생 요인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항상 변하죠. 가치 발생이 항상 변동되는 이유는 가치 형성 요인 때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봐.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그럼 어떤 게 어떤 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형발. 자, 그래서 칠판 봐요. 무슨 요인을 먼저 적었어요? 그 다음에 발생 요인을 적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편의성이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발생 요인 때문에 형성 요인이 바뀐 게 아니겠죠. 맞나요? 그럼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돼요? 형성 요인이 무슨 요인에? 발생 요인에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서 형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알았어요. 그러자 무슨 발? 그럼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나왔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요 일반적 요인은 이 형성 요인은 보세요.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 세 가지 단어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 이제 이건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 영향을 준다는 거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규칙대 할 거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은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유상, 유이라는 이 네 가지는 발생 요인이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 세 가지 들어가면 발생이 맞아요, 형성이 맞아요. 형성이 맞고 네 가지가 발생 요인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형이 발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형발. 무슨 뜻이야? 형발만 안 구하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요. 따라서 형이 일찍 깬다. 진짜 깬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갈게요. 아따, 분위기 안 좋다. 자, 무슨 요인에 영향줘요? 전철이 뚫리니까 편의성이 증가해서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발령으로 외우셔야 돼요? 형발로 외우셔야 돼요? 무슨 요인에?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형이 일찍 깨죠? 그러면 일찍 깨라는 건 발생이에요? 형성이에요? 발생 요인은 요 네 가지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식할게. 나왔던 거 다 이제 한다. 기출문제 잘 들어봐. 얘네들 항상 안 변해. 서로 연관성이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다음 전국토하고 지역하고 개별이니까. 자, 따라서 지역 분석이 먼저다. 그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얘네들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상호 결합이 돼야 된다. 결합이 되고. 이 세 가지는 수용급이니까 법률적이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이건 법률적이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